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 바로 수업 들어갈 거예요. 오늘 배울 거는 최초의 민주공화국 미국이 수립되다입니다. 우리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미국의 혁명과 민주공화국 수립, 그리고 미국의 성장과 남북전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에 가서 보시고 오셔야죠. 영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이제 미국 혁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 선생님 가지고 온 건 성조기입니다. 이 깃발 많이 보셨어요. 미국의 국기입니다. 이 미국의 국기에서 이 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입니다. 주.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죠. 우리나라로 하면 충청남도라고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도보다는 훨씬 큰 스테이트는 나라 단위예요. 엄청나게 크죠. 그것들이 51개 주. 그래서 별이 총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조기가 완성되게 되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미국 혁명과 민주공화국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혁명 전 북아메리카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부터 조금 더 얘기해보면 미국이 처음 시작되는 거 우리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렇게 미국의 영국의 혁명이 있을 때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특히 청교도를 믿던 영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신을 해오게 된 거죠. 17세기부터 영국인들이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또는 경제적 이주를 해옵니다. 처음 청교도인들이 이주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부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합니다.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단순히 영국 사람만 넘어온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아일랜드 사람, 심지어 나중에는 독일, 이탈리아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죠. 그러면서 이 역사 바라보기 때 선생님이 딱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이 보스턴 차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어떤 인디언 목장을 한 사람들이 네모난 걸 바다에 던지고 있죠. 이건 차예요, 차. 티죠, 티.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인데 이 차를 홍차예요. 이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차를 엄청나게 마시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이 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반발하고 이거 미국인이 한 게 아닌 인디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디언의 목장을 하고 이렇게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게 미국 독립혁명의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경은 영국의 재정 악화. 영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재정이 너무 악화되니까요.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해요. 우리 기억나죠? 상업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영국 내에서 미국은 바깥이라고 보시죠. 식민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각종 종이나 차나 각종 것들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해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해요. 특히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하고요. 그 반발의 발단이 되는 게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아까 그림 봤죠? 이 사건 이후에 영국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주도자들을 공격하고 체포하며 이런 것들을 강경하게 대응해요. 그러자 이 식민지 대표들이 대륙회의를 개최해요. 13개의 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충돌이 발생해요. 한마디로 영국군에 대해서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죠. 식민지 대표들이 총사령관으로 워싱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워싱턴 DC. 이 워싱턴의 이름을 딴 건데 초대 대통령으로 나중에 됩니다. 총사령관으로 워싱턴을 임명해서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는 결국 식민지군이 승리하게 돼요. 영국이 독립을 승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은 독립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의 독립선언을 발표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인 건데, 뭐, 세로토가 요크타운 전투, 특히 유명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독립해냅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 독립을 선언한 13개의 주가 이렇게 경계로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 미국의 의미를 보자면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왕이 없는 공화국을 수립했다라는 거예요. 헌법을 제정합니다. 연방제예요. 연방제는 여러 주들이 각각의 특성을 남겨놓은 채로 서로 연합해서 만든 걸 연방제라고 해요. 그리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리고 3권을 분립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수립되게 되는데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잖아요. 미국 혁명의 의의는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의 혁명, 나중에 프랑스 혁명 배워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제 미국은 북아메리카죠. 이 북아메리카 밑쪽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를 포함해서 남쪽에 있는 그 아메리카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쳐요. 그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게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도는 미국이 어떻게 지금에까지 그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됐는가 각각에 써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사기도 하고 싸워서 병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냥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걸쳐서 100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지금의 대서양과 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갖게 되고 각각의 영토에 새롭게 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요, 독립 이후 미국의 상황을 보자면 서부를 개척해요. 우리 봤죠? 서쪽. 이쪽 서쪽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사기도 하면서 이 서쪽을 개척하고, 저기 됩니다. 그리고 1840년대 말에는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철도도 엄청나게 놓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보면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는 산업 구조예요. 여기 보면 북부의 인구와 철, 석탄, 섬유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부는 면화 생산량이 많죠. 산업 구조 자체가 달랐고 인구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노예의 비율이요 남부에 밀집돼 있었어요. 이 면화 생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면들이 이 남북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해요. 남북전쟁, 남과 북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선 아메리칸 시빌 워라고 해요. 시빌 워가 뭐냐? 내전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만 남북전쟁이라고 표현한다는데 내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미국 내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배경을 보자면 남부와 북부가 너무도 달랐어요. 남부는요 대농장이 발달해서 아까 봤던 목화 농장을 지었고요 자유무역을 지지합니다.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이 남부에게는 유리했어요. 목화를 영국에게 많이 팔았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노예제를 찬성해요. 노예를 이용해서 농장을 만들었으니까요. 반면에 북부는요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을 했어야 해요. 보호무역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공업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것들을 영국뿐만 아니라 대륙에 유럽에 팔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은 억제해야 됐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주장했고 노예제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개 과정은요 노예제 확대에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 게 아주 촉발제가 됩니다. 링컨은 계속해서 노예제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주들에서는 노예제를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링컨의 기조였어요. 공화당 출신의 링컨이 이걸 얘기하고 얘가 당선되면 남부는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는데 결국 링컨이 당선되고 나서
노예제 유지를 바라는 남부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미국 연방이 아니야 라고 탈퇴하고 남부만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돼요. 그 남부 연합이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부가 이걸 가만히 두질 않죠. 남과 북의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미국의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북부는 노예 해방을 선언해요. 정말 웃긴 건데 북부는 이미 노예가 없죠. 노예가 없는데 이미 다른 국가인 남부의 노예를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건데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걸 견제했어요. 야, 이거는 노예 해방 전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남부군을 도와준다는 건 노예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알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유럽에서는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면 졸지에 노예제 찬성론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하려는 링컨의 노림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했던 북부가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미국은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룹니다. 빠른 속도로 국민적 단합을 이뤘다라는 것과 1896년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민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풍부해진 노동력으로 미국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대륙 횡단 철도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중국인들, 아시아인들이 죽어나간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해봅시다. 그리고 이민자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가 와요. 지금도 미국이 흑인, 백인, 스페니쉬, 아시아인 할 거 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때부터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미국 하면 미국을 모르는 나라는 없어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최대한 많은 내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달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시면 몇 번을 한번 다시 들어봐도 좋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뭘 하고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